자, 조금 쉬셨나요? 자, 우리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대표 관료제까지 끝났고, 네, 이제 시험의 호용성 기준도 다 끝났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네, 임용합니다. 자, 임용이란 공무원을 특정의 직위에 취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임용의 절차,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채용 후보자, 명부 작성하고, 추천하고, 15. 그래서 직위에 맞게 수습을 시키기 위한 15 임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15 임용이. 그래서 15 임용이 한 6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월급은 똑같이 받고요. 15 임용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진짜 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는 15가 없었었는데 근데 요즘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일 절 좀 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배지 전환. 이제 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겠지. 인사이동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지 전환에 또 이제 낱말 뜻풀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전직, 전보 두 개 좀 구분하세요. 이거는 공무원 있을 때 보면 맨날 하는 말이 전직, 전보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자, 전직은 뭐냐면 직무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는 직렬의 직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거야. 결국 전직은 보건직이 내가 보건직이었어. 이제 간호직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간호직이었던 사람이 보건직으로 옮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그냥 옮기는 건 아니고 전직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걸 전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게 전보겠죠. 전보. 전보는 직위가 변동되는 거야. 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바뀌어 예를 들어 내가 맨 처음에 보건소 가서 민원일을 봤단 말이야. 한 1년 정도 하다가 뭐 과로 올라오래. 그럼 보건지도 과로 올라가는 거. 하는 일이 바뀌는 거를 우리 전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이동하면 대부분 전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승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파견 근무, 뭐 전입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쓰는 말인데 그렇다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파견 근무, 전입, 뭐 겸임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전직, 전보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가시면 이제 보건 인력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서 맨 처음에 공급을 분석합니다. 인력 계획이 있어서는 공급을 분석하고 그래서 공급을 추계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했구나라고 미래를 점쳐보는 거를 추계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을 먼저 분석하고 나면 이거 갖고 추계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이 수요 분석이에요. 그리고 수요를 분석하고 나면 수요를 추계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공급 계획을 하는 거야. 결국 공급 계획은 공급도 분석하고 수요도 분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건 인력의 공급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인력의 범위, 누구를 보건 인력을 할 거냐. 그리고 보건 인력 공급의 정보원. 그 다음에 보건 인력의 여러 가지 특성, 뭐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구나. 외우지 마시고 좀 보시라는 거죠. 외우실 건 그 뒤에 있어요. 자, 보건인력 공급 추계 산정 시 고려할 사항. 아까 공급 분석을 하고 나면 추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추계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인력의 손실 계산, 사망, 은퇴, 이주. 보통 의료인들은 몇 살 때 은퇴를 하지. 그리고 또 대부분 의료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어디로 이주하지?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증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졸업생 수겠죠.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보통 몇 명이나 되지? 라고 이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의 생산성 향상, 뭐 능력 같은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급 추계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이고요. 이거를 뭐랑 비교할 거냐면 5번을 보세요. 5번. 인력의 수요 추계 산정이랑 헷갈리거든요. 하나는 공급 추계야, 하나는 수요 추계야. 그러니까 공급 추계 시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수요 추계 시 생각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믹스를 시켜놓고 다음 중 공급 추계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면 수요 추계하면은 대부분 대상자 측이죠. 국민들 쪽이죠. 국민들 쪽. 그러니까 의료인 쪽이 아니라 그 환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 인구의 구성, 그다음에 교육 수준. 이때 교육 수준은 인구의 교육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국민의 교육 수준, 도시화 정도,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은 모두 수요 추계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달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은근히 이게 되더라니까요. 한 번만 볼게요. 자, 하나는 공급 추계야. 공급 추계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또 하나가 수요 추계. 죄송해요. 추계.
공급 추계. 맞나? 그치? 그 추계 맞지? 근데 왜 내 갑자기 이상하지? 내 글이 이상해 보이지? 갑자기? 예, 수요 추계. 수요 추계 할 때 생각할 거. 자, 의과대학 졸업생. 공급 추계. 그러면, 교육 수준. 예. 교육 수준을 갑자기 의료인의 교육 수준 이러진 않겠지. 예, 인구의 교육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화 수준. 수요 추계.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사망, 은퇴, 이런 거. 공급 추계입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생산성 향상. 공급 추계.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 고령화. 추계. 그리고 또 하나가, 그치. 신규, 이건 아까 했던 말인데, 자격 또는 면허. 네, 공급 추계. 그래서 이게 임금 대자니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개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할 거는 뭐냐면 4번의 수요 분석이야. 보건 인력의 수요 분석.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는데 좀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수요의 분석은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